비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하나는 호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묘한 긴장감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 사실은 말이야,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고 운을 떼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한쪽에서는 그가 나를 신뢰한다는 사실에 대한 작은 만족감이 피어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듣게 될 이야기가 어떤 것일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스며든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불안을 외면한 채 호기심에 이끌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걸쳐 짊어지게 될 보이지 않는 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고통 가운데 가장 미묘하면서도 끈질긴 것이 바로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차갑고 정확하게 들여다본 철학자였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산업혁명이 막 꽃을 피우던 시기였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더 가까이 살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졌다. 가까이 있다는 것과 친밀하다는 것은 다른 일이며 친밀하다는 것과 서로의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비밀이라는 것은 본래 그것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고 그의 선택이며 그의 책임이다. 그가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든 어느 날 누군가에게 털어놓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결정이다. 그러나 그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게 된다. 비밀은 두 사람의 것이 되고 두 사람이 함께 짊어져야 할 무엇이 된다. 문제는 그 비밀의 무게가 두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듣는 사람 쪽이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말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냄으로써 마음의 한 부분을 비워냈지만 들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새로 들여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 비밀을 듣게 되는 순간을 떠올려보자.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저녁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한다.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 평소와는 다른 진지함이 느껴진다. 카페에 앉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자신이 사실은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을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손을 잡는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가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가 나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사실에 대한 따뜻함, 그러나 동시에 그 비밀을 이제 나도 알아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작은 무게감. 그 무게감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사람들을 만나며 평소처럼 일을 한다. 그러나 무언가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다. 친구의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쓰지만 어딘가 어색해진다. 친구의 가족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심코 그 비밀에 대해 떠올리고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쓴다. 비밀을 듣기 전에는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모든 만남이 이제는 작은 연기가 된다. 우리는 모르는 척해야 하고 자연스러운 척해야 하고 평소와 같은 척해야 한다. 그 모든 척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하나의 무게가 된다. 쇼펜하우어가 통찰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인간이 다른 인간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얼어 죽지 않으려고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워진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서로를 찌르지도 않고 멀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를 발견한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이었다. 우리는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가장 깊고 오래가는 것이 바로 서로의 비밀을 짊어지게 되는 일이다.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무게를 가진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중대한 것이든 말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릴 적 한 번 도둑질을 했다는 작은 비밀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산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살아간다. 이런 비밀들이 본인에게도 무겁지만 그것을 우연히 알게 된 제3자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본인은 그 비밀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기에 일종의 면역이 생겼지만 새롭게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갑작스러운 무게에 짓눌리게 된다. 특히 무거운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이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평생 숨겨온 무언가를 우리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 순간 우리는 진퇴 양난에 빠진다.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까? 어머니에게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평온할 수 없다. 말하면 가족이 깨질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거짓의 공범이 되는 것 같다. 모르는 척하면 매번 부모님을 마주할 때마다 그 비밀이 마음에 떠오를 것이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알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저 부모님을 사랑하며 평온하게 살아갔을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안다는 것은 결코 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모른다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일종의 자유이다. 모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친구가 비밀을 털어놓으려 할 때 부드럽게 화제를 돌리고 가족의 사적인 영역에 발을 들이지 않으며 직장에서 동료들의 사정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우리는 호기심의 동물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그 안에서 작은 우월감을 느낀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무언가를 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묘한 만족감을 준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잠시뿐이고 그 뒤에는 길고 무거운 부담이 따라온다. 마치 사탕 하나를 받고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지게 되는 것과 같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비밀의 종류이다. 어떤 비밀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친구가 사귀는 사람을 비밀로 했다가 결국 결혼 발표를 하면 그 비밀은 끝난다. 그러나 어떤 비밀은 평생 비밀로 남아야 하고 평생 우리 마음에 무게로 남는다. 누군가의 외도, 누군가의 범죄, 누군가의 숨겨진 가족사, 누군가의 정체성,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비밀을 알게 된다. 친구의 비밀, 가족의 비밀, 동료의 비밀, 이웃의 비밀.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잊혀지고 어떤 것은 평생 마음에 남는다. 그리고 그 평생 남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무겁게 만든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계는 곧 새로운 비밀을 의미하고 새로운 비밀은 곧 새로운 무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친구도 거의 두지 않으며 살아간 것은 단순히 그가 괴팍해서가 아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일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우리에게 맡긴 무게에 의해 우리 자신을 조정해야 한다. 그것은 피곤한 일이고 그 피곤함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마모시킨다. 특히 비밀을 짊어진 채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일은 더욱 피곤하다. 친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의 다른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그 친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묘한 죄책감을 느낀다. 그 친구는 우리에게 자신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친구가 모르는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듣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척해야 한다. 그 모든 척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비밀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 바꾸어 놓는다. 우리는 비밀을 알기 전에는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숨기게 되면서 우리는 자신이 거짓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비록 그 거짓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은 거짓이다. 우리는 점점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것은 매우 깊은 차원의 고통이며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가장 잔인한 면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비밀은 우리가 그것을 듣기로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 자신의 깊은 사정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거절할 틈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거절하면 내정할 사람이 될 것 같고 들으면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정해지지 않기 위해 짐을 진다. 그리고 그 짐은 그 사람의 인생에 평생 따라다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가? 누군가가 우리를 신뢰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짐을 함께 져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도 없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책임이 있고 그 책임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 다른 사람의 비밀까지 떠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게를 2배로 만드는 일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 차갑고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냐고. 친구가 어려울 때 들어주지도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친구냐고.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들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우리가 듣기 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무게가 될지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듣기로 결심했다면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다가 무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다시 내려놓을 수는 없다. 비밀은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결코 나가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신중하게 보호해야 한다. 누구의 비밀이든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들을 만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친한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 사랑하기 때문에 숨김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환상이다. 진정으로 성숙한 관계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짐을 함부로 떠넘기지 않는 관계이다. 비밀에 관한 또 한 가지 진실은 그것이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진다. 표면적으로는 변함없이 그를 대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를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 비밀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찬가지이다. 친구가 사실은 큰 부자라는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를 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친구가 사실은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비밀을 알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비밀은 관계를 맺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 좋은 방향이 아니다. 비밀을 공유한 사이는 더 친밀해 보이지만 그 친밀함의 대가로 자연스러움을 잃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 어려워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그 비밀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떠오른다. 친밀함이 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리감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비밀의 역설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비밀을 알게 되는 일이 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인지 분명해진다. 그것은 단순히 부담스러운 정보 하나를 더 알게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전체와 우리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드는 일이다. 우리는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그 비밀의 당사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방인이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끊임없는 작은 거짓을 더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무게로 쌓인다.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친구의 외도, 어떤 동료의 사직 계획, 어떤 가족의 빚 문제, 어떤 이웃의 자녀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고 우리는 매일 그것들과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어떻게 가벼운 삶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인생도 충분히 무거운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얹어놓고 살아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너는 정말로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싶은가? 너는 정말로 모든 사람의 비밀을 알아야만 하는가? 그것이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너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답한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무게에 지쳐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비밀을 듣지 않을 권리, 알지 않을 자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는 흔히 진실을 아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어떤 진실들은 모르는 편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 특히 그것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비밀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알면 부담이 되고 모르면 평온하다. 그렇다면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영역에 얼마나 자주 발을 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고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호기심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웠을 것이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다. 비밀을 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정보 획득이 아니라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신중해야 하고 받아들인 후에는 그것과 함께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적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길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가르침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 신뢰의 대가로 받게 되는 비밀의 무게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신뢰는 받는 것이 좋지만 그 신뢰가 가져오는 책임까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뢰의 달콤함에 취해 비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다가 나중에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된다. 또한 우리는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털어놓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자기 마음의 짐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그는 우리를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의 짐을 우리에게 옮겨놓고 자신은 가벼워지지만 우리는 그 짐을 떠안고 무거워진다. 이것은 결코 공평한 거래가 아니다. 물론 우리도 가끔 누군가에게 우리의 짐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이 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그러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짐을 가능한 한 자기 안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만 신중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사소한 일까지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마음이 풀리고
그 과정에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점점 무게가 쌓여간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비밀을 짊어진 자는 결코 가볍게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가볍게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받아들인 비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인간관계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 환상을 갖지 말 것을 권한다. 친밀함은 좋은 것이지만 무게를 가져오고 신뢰는 따뜻한 것이지만 책임을 동반한다. 이 진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매우 다르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신중하게 관계를 맺고 신중하게 비밀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가볍게 유지한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무분별하게 관계를 맺고 무분별하게 비밀을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진다.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살펴볼 것은 비밀을 알게 된 자가 겪게 되는 더 깊은 차원의 외로움이다. 그것은 비밀을 함께 짊어진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그 비밀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이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어떤 외로움인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지를 다음 단계에서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비밀이라는 짐은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늘어난다. 왜냐하면 비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매일 조금씩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번 그 비밀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고 매번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매번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 쓴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어느 순간 거대한 피로가 들고 그 피로가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깊은 진실이다.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무거워지고 알게 될수록 외로워진다. 이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이다. 우리는 이 모순을 부정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다만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비의 첫걸음이 바로 비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말로 그 비밀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그 무게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그것과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을 정직하게 던지고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첫 번째 길이다. 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찾아오는 가장 깊은 고통은 외로움이다. 그것은 보통의 외로움과는 다르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느끼는 외로움이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조차 사라지지 않는 외로움이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은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 진실을 모른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같은 세계에 있지 않다. 그들은 그들이 보는 현실 속에 살고 우리는 우리만 아는 다른 현실 속에 산다. 이 두 세계 사이의 간격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준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질적인 외로움에 대해 말할 때 자주 인용했던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외로움이었다. 그는 인간이란 본래 혼자인 존재이며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대화를 나누지만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각자의 마음에 담긴 진실은 결코 완전히 공유될 수 없다. 그리고 그 공유되지 못하는 부분이 클수록 우리는 외로워진다. 비밀을 알게 된 자는 바로 그 공유되지 못하는 부분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사람이다. 생각해보자. 친한 친구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날부터 우리는 그 친구의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친구는 평소처럼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남편 자랑을 하기도 하며 다가올 결혼기념일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함께 축하해주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무대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친구가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고 그 진실은 친구의 행복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 말하면 친구가 무너지고 말하지 않으면 친구가 거짓 위에서 살아가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우리는 평온할 수 없다. 그 모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의 마음은 무겁다. 친구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우리가 함께 웃으며 동조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진다. 우리는 친구의 친구이지만 동시에 친구를 속이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만든 거짓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알고 있을 뿐이라 할지라도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공범이 되는 일임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는 모든 자리가 우리에게 작은 형벌이 된다. 우리는 친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한가운데에 비밀이라는 가시가 박혀 있어 마음껏 사랑할 수도 없다. 이런 외로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 처음에는 친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한다. 그러나 그것이 2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1년이 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을 느끼기 시작한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을 묵인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친구의 편인가? 아니면 친구를 배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매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 속에 머물게 되고 그 혼란이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실의 무게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적용된다. 그는 진실을 안다는 것이 인간에게 항상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았다. 어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어떤 진실은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밀이라는 진실은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우리는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에 포로가 된다.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도 없고 그것을 발설할 수도 없으며 그것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무기징역과도 같다. 우리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지만 단지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그 무게를 지고 살아야 한다. 또 한 가지 깊은 외로움은 그 비밀에 대해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다는 데서 온다. 만약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친구나 가족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짊어진 경우에는 그것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 우리는 완전히 혼자서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깊은 차원의 고립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비밀을 다른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자신의 짐을 덜어보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새로운 비밀의 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가 처음 그 비밀을 들었을 때의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 비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처음 비밀의 주인에게까지 돌아가서 모두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신뢰를 지키려는 사람은 그 비밀을 자신 안에 가두고 평생 침묵한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를 외롭게 만든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벌하기 시작한다. 왜 그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왜 그 자리에 갔을까? 왜 그 친구의 신뢰를 받았을까? 이런 후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후회한다고 해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고 이미 무거워졌으며 이미 외로워졌다. 후회는 우리의 짐을 더 무겁게 할 뿐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후회마저 포기하고 그저 그 무게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비밀을 짊어진 자의 운명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본질적인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결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이런 점을 들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무거워지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알수록 외로워진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간다. 어떤 날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지고 또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 혼자 있고 싶어진다. 이런 흔들림이 인간관계의 본질이고 그 흔들림 속에서 비밀이라는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은 비밀의 당사자와 우리 사이의 관계 변화에서 온다. 그는 우리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후 우리를 더 가까운 친구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더 가깝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더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떠넘긴 짐의 무게가 우리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를 만날 때마다 그가 우리에게 떠넘긴 짐을 떠올리게 되고 그 짐의 무게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로막는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비밀을 듣기 전과 같은 마음으로 만날 수 없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가 무심코 던진 비밀 하나가 우리 사이의 자연스러움을 영원히 빼앗아갔다. 우리는 그것을 그에게 말할 수 없고 그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기지만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이런 거리감은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 우리는 외롭다고 말할 수도 없고 왜 외로운지 설명할 수도 없다. 세 번째로 깊은 외로움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다. 비밀을 알기 전에 우리와 비밀을 알게 된 후에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더 어른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무거워졌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지만 그 본 것 때문에 더 많이 슬퍼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느 순간 거울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워졌는가? 나는 어떻게 다시 가벼워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자기인식에 대해 말한 것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 어려움의 큰 부분이 우리가 짊어진 짐들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밀,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기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 그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비밀이라는 짐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깊은 차원의 외로움이다. 또한 외로움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는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믿겨진다. 비밀의 당사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그를 위로해야 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위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그의 어려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우울해 보이는 이유, 그가 변한 것 같은 이유, 그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도 없다. 우리는 그저 옆에서 어색하게 위로의 말을 건넬 뿐이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과 외로움은 매우 크다. 우리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도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특히 비밀의 당사자가 우리의 가족일 때 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부모가 서로 모르는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형제가 서로 모르는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가족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이지만 우리는 가족 안에서 가장 큰 거짓을 살아내야 한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숨기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숨김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데서도 드러난다. 그는 인간이 본래 행복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무와 자신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거운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비밀까지 더해진다. 그것은 마치 이미 무거운 배낭에 누군가 몰래 돌멩이를 하나씩 넣어두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 무게를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더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리고 만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완전히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돕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고 그의 선택은 그의 선택이며 그의 비밀은 그의 비밀이다. 우리는 그것에 개입할 수 없고 그를 대신할 수도 없다. 우리는 단지 옆에서 지켜보며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 무력감이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리에 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가장 차갑게 말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보았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의 옆에 있어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으며 그의 선택을 대신해 줄 수도 없다. 그가 자신의 비밀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 두 인생은 서로 가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깨달음은 매우 쓸쓸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면도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비밀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다.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 차지하지는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라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나 이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많은 외로움을 겪어야 한다. 외로움은 비밀을 짊어진 자의 친구이다. 그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잠들고 함께 일어나며 우리가 사람들 속에 있을 때조차 우리의 어깨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그것을 떨쳐낼 수 없고 다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된다. 외로움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외로워진 것이 아니라 본래 외로운 존재인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그 본질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뿐이라는 사실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본질적 외로움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혼자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혼자며 가족과 함께 있어도 혼자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결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은 시간이 갈수록 더 넓어진다. 비밀을 알게 되는 일은 그 영역을 갑자기 크게 확장시키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 영역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관계 맺음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공유해야만 진정한 관계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다. 사실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데서 온다. 우리는 친구의 모든 비밀을 알지 못해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부모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해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알리려 하지 않을 때 우리의 관계는 더 건강해진다. 이것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이다. 또한 외로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 비밀을 짊어진 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왜냐하면 그 비밀에 대해 다른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자기 대화가 매우 고통스럽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갈등과 의문과 후회를 마주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알미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그는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가까이 가려면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보았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들의 짐까지 떠안게 된다. 그러나 외로움을 친구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짐도 함부로 떠안지 않는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가벼움이 그에게 자유를 준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고 싶어한다. 이 본능을 거스르고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용기를 낸 사람만이 인간관계의 진짜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는 비로소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을 받아들인 사람이 가장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밀을 알게 된 자가 겪는 외로움은 그러나 처음에는 매우 견디기 어렵다. 우리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결국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비밀을 주인에게 알려지면 신뢰가 깨지고 비밀의 대상에게 알려지면 관계가 깨지며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그 사람의 마음에도 같은 무게가 얹히게 된다. 그래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뎌야 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밀을 짊어진 자의 외로움은 그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드는 시련이기도 하다.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더 정직하게 만나게 되며 진정한 성숙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성숙은 곧 고통의 결과이고 가장 깊은 사람이 가장 많은 무게를 짊어진 사람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진정으로 깊고 따뜻한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그들은 대부분 많은 것을 겪은 사람들이고 많은 것을 짊어진 사람들이며 많은 외로움을 견뎌본 사람들이다. 그들이 따뜻한 이유는 그들이 외로움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그것을 함부로 위로하려 하지 않으며 그저 옆에 있어준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 결과는 깊은 인간적 성숙이다. 비밀을 짊어진 자가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는 침묵의 가치이다. 우리는 평소에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 의미 없는 말, 가벼운 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말, 자기를 자랑하는 말. 그러나 비밀을 짊어진 자는 말을 줄이는 법을 배운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말 속에서 침묵의 깊이를 알게 된다. 침묵은 빈자리가 아니라 충만한 자리라는 것을 그는 깨닫는다. 침묵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과 만나고 침묵 속에서 그는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외로움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침묵과 진실의 가치를 가르쳐준다. 비밀을 알게 된 자가 겪는 외로움은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한 시련이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성숙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외로움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만 가능하다. 우리가 외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의미 없는 만남에 자신을 던지거나 비밀을 발설해버리거나 한다면 우리는 그 외로움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외로움 한가운데에 머물러야 하고 그것을 견뎌내야 하며
그것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외로움 너머에 있는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침묵의 대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단속하고 자신의 영혼을 마모시키는 끊임없는 노동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침묵은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이고 그 가득 참이 우리에게 무게가 된다. 그 무게를 들여다보는 것이 다음 단계의 주제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외로움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짐도 함부로 떠안지 않는다. 그는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비밀을 짊어진 자가 외로움을 통해 도달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유의 자리이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견뎌야 하지만 그 견딤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평온이다.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자신의 입을 단속하고 표정을 관리하며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자연스러움을 연기해야 하는 끊임없는 노동이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수동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 말을 하면 능동이고 말을 하지 않으면 수동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비밀을 짊어진 자의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능동적인 노력이고 그 노력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마모시킨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의지에 대해 깊이 사유했을 때 그가 본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늘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려 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한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비밀을 짊어진 자는 매 순간 이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그것은 마치 강물이 흘러가려는 것을 매번 손으로 막아 세워야 하는 것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려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막아야 한다. 이 노력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지를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른다. 비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침묵이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우리는 약속했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침묵은 점점 무거워진다. 어느 날 친구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그 비밀과 관련된 화제가 나오면 우리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귓가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솟구쳐 올라오고 우리는 그것을 가까스로 누른다.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지만 우리만 어색해진다. 이 어색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자연스러운 척 연기를 해야 한다. 그 연기가 또 다른 노동이 된다. 또 어떤 날에는 그 비밀의 당사자가 우리 앞에서 자신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자신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포장한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묘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지적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는 것을 보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 우리는 그 거짓의 무대 위에 함께 서 있는 셈이고 침묵으로서 그 무대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각은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만든다. 우리는 어느새 거짓의 공범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가 진실과 거짓에 대해 말한 부분이 있다. 그는 인간이 진실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평온하다고 보았고 거짓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불안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비밀을 짊어진 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거짓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그 거짓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그가 유지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믿고 싶어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그의 영혼을 마모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침묵의 대가는 또한 우리의 신체에도 나타난다. 비밀을 오래 짊어진 사람은 종종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식욕을 잃기도 하며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에 시달리기도 한다. 우리의 몸은 정직해서 마음이 짊어진 무게를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는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그 무게를 매일 짊어지고 있고 그 누적된 부담이 어느 순간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자주 아픈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짊어진 비밀들의 무게를 합쳐보면 그 답이 명확해진다. 비밀은 마음의 짐이지만 결국에는 몸의 짐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직장 동료가 사실은 회사의 자금을 조금씩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자. 우리는 그것을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 신고하면 그 동료는 처벌받을 것이고 그의 가족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계속 손실을 입게 되고 우리도 그 거짓의 일부가 된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마음 편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침묵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 침묵의 대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동료를 마주해야 하는 어색함이고 회사를 위해 일하면서도 회사를 배신하는 듯한 자책감이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침묵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양심에 대해 깊이 사유한 부분이 있다. 그는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들인 도덕 규범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래 붙어 있는 진실을 향한 본능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진실 속에서 살고 싶어 하고 거짓을 견디지 못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거짓에 가담하게 되면 양심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양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 너는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너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너는 이 거짓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침묵을 유지한다. 그 외면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침묵의 또 다른 대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친밀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의 진실을 나누는 데서 온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짊어진 비밀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진실 전부를 나눌 수 없다. 우리는 늘 일정 부분을 숨기고 있고 그 숨김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도 그 친구와 완전히 가까워질 수 없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도 그 사랑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누군가의 비밀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밀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금씩 좁혀간다. 우리는 점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망설이게 되고 점점 사람들과 깊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게 되며 점점 우리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성숙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교 활동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밀어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성숙인지 아니면 우리가 짊어진 비밀들의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좁아진 삶인지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자기보존 본능이 여기에서도 작용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더 큰 무게로부터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새로운 깊은 관계를 피하고 이미 짊어진 비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관계도 점점 가볍게 만들어간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거의 본능적인 회피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우리만의 좁은 세계 속으로 침잠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좁은 세계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 침묵을 지키는 노동은 또한 우리의 표현 능력을 마비시킨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억누르며 진실을 숨기는 연습을 한다. 이런 연습이 오래 쌓이면 우리는 점점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잃어간다. 어떤 자리에서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하기보다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진실을 나누기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편해진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성의 한 부분이 죽어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표현 욕구에 대해 말한 부분이 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보았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느냐에 의해 형성되는 부분이 크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연결을 잃게 되고 점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된다. 비밀을 짊어진 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간다. 이것은 매우 깊은 차원의 손실이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과 나눌 수 없는 비밀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영원한 거리를 만든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가 짊어진 무게, 우리의 깊은 외로움, 그것들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조차 우리를 완전히 위로하지는 못한다. 이런 모든 것이 침묵의 대가이다. 우리는 침묵하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청구된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조금씩 갚아나가야 하고 그 갚음이 끝나는 날은 오지 않는다. 비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침묵의 대가도 사라지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고통에 대해 말한 깊은 통찰 가운데 하나는 고통의 누적성에 관한 것이다. 그는 우리가 한 번에 큰 고통을 겪는 것보다 작은 고통을 매일 누적해서 겪는 것이 훨씬 견디기 어렵다고 보았다. 큰 고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지만 그 후에는 회복의 시간이 따라온다. 그러나 작은 고통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는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이 지쳐간다. 비밀을 짊어진 자가 겪는 침묵의 대가는 바로 이런 작은 고통의 누적이다. 매일 그 비밀을 떠올리는 짧은 순간들, 매번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작은 노력들, 매번 자연스러운 척 연기하는 짧은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모여 어느 순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게가 된다. 그래서 비밀을 오래 짊어진 사람들은 종종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진다. 평생 잘 견뎌온 것 같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털어놓거나 갑자기 깊은 우울에 빠지거나 갑자기 신체적으로 쓰러지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침묵의 대가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청구된 것일 뿐이다. 우리의 영혼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밀을 짊어진 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마모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하고 그 마모를 보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글을 쓰는 것으로 자신을 보충한다. 비밀을 직접 쓸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일기에 적어내려가면서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낸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회복한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짊어진 무게로부터 잠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상이나 기도 속에서 위로를 찾는다.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평온을 찾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말한 것이 있다. 그는 우리가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고 보았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가 짊어진 무게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정직한 자기인식은 그 자체로 일종의 위로가 된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알고 있을 때 그 힘듦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인간의 고통을 위로하는 가장 깊은 방법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거나 깊은 그림을 보거나 위대한 문학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게로부터 잠시 떨어져 더 큰 세계에 접속할 수 있다. 그 큰 세계 속에서 우리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고 우리는 잠시나마 평온을 느낄 수 있다. 비밀을 짊어진 자에게 이런 예술적 경험은 매우 중요한 위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잠시 자신을 잊을 수 있게 해주고 그 잊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자신과 마주할 힘을 얻는다. 침묵의 대가를 견디는 또 다른 방법은 그 비밀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무겁지만 그 짊어짐이 그 사람을 위한 보호의 행위라고 인식할 때 그 무게는 조금 가벼워진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의 평온을 일부 희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일종의 사랑의 행위이다. 이런 의미 부여는 우리에게 작은 위안을 줄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무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견딜 힘을 준다. 그러나 이 의미 부여가 지나치면 우리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고 그 자기 만족은 우리를 진정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사실은 그 비밀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위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부여와 정직한 자기 인식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리는 비밀을 짊어지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자기 기만에 대해 경고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들킬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은 누구도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더 깊고 더 오래 간다. 비밀을 짊어진 자가 자기 자신에게 그 무게가 가볍다고 속이거나 그 무게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과도하게 합리화하거나 그 무게에서 도망치기 위해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은 모두 자기 기만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이 자기 기만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대가를 청구한다. 진정으로 침묵의 대가를 잘 치르는 방법은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무겁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무거움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인정하며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정직한 받아들임은 우리에게 묘한 평온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무겁지만 그 무거움을 알고 있고 그 알미 우리에게 견딜 힘을 준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래서 자기 기만의 추가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우리는 침묵의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서도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밀을 짊어진 자라고 해서 모든 순간이 무거운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우리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우리는 그 기쁨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 무겁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진 채로도 가볍게 웃을 수 있고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행복에 대해 말한 부분 가운데 작은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있다. 그는 큰 행복을 좇기보다 작은 기쁨을 자주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더 가깝다고 보았다. 큰 행복은 드물게 오고 빨리 사라지지만 작은 기쁨은 매일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기만 하면 우리를 위로해준다. 비밀을 짊어진 자에게 이런 작은 기쁨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들은 우리의 무거운 일상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주고 그 빛이 우리에게 계속 살아갈 힘을 준다. 그러나 이런 모든 위로와 방법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대가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청구되고 우리는 매일 그것을 조금씩 갚아나가야 한다. 이것이 비밀을 짊어진 자의 운명이다. 우리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운명 속에서 우리만의 평온을 찾아 나가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평온에 도달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매우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비밀을 짊어지는 일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려 할 때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로 이 무게를 평생 짊어질 수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 침묵의 대가를 매일 치를 수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 비밀이 나의 인생에 미칠 영향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그 비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 물론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친구의 신뢰를 거절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것이 매정하게 보일까봐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인 후에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일이다. 친구에게는 더 적합한 사람을 찾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의 평온을 지킬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매정한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이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 거기에 다른 사람의 무게까지 함부로 더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2배로 무겁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그 보호가 우리에게 더 가벼운 인생을, 더 평온한 인생을, 더 자유로운 인생을 가져다 준다. 침묵의 대가는 무겁지만 그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매우 다르다.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비밀을 받아들이는 데 신중하고 받아들인 후에는 정직하게 그 무게를 인정하며 그 무게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 그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가볍게 비밀을 받아들였다가 어느 순간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그 후에는 모든 인간관계를 부담스럽게 여기게 된다. 우리는 전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비밀이라는 인간관계의 무게를 견디면서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비밀이 인간관계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더 깊이 살펴볼 것이다. 비밀을 알게 된 후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보는 시선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이런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가 우리의 인간관계 전체의 지형을 바꾸어 놓는다. 그 지형 변화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이 다음 단계의 주제이다. 우리는 침묵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 침묵이 결코 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침묵은 가득 찬 것이고 그 가득 참이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 그러나 그 무거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본래 무거운 존재이고 그 무거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이다. 우리는 가벼움을 추구하기보다 무거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견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무게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게와 함께하는 자유.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자리이다. 침묵의 대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청구되지만 우리는 그 청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그 갚음 자체를 우리의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우리는 묘한 평온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무겁지만 무겁게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고 우리는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비밀을 짊어진 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이고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인간의 깊은 지혜이다. 비밀을 알게 된 후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변함없이 그를 대하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영원히 달라져 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비밀을 알기 전의 마음으로 만날 수 없고 그를 보는 우리의 눈에는 항상 그 비밀이 반사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한 변화가 아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지만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다.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한 부분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알게 되는 것 하나하나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미묘하게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우리가 모르는 만큼 우리는 환상을 가질 수 있고 환상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만큼 환상은 깨지고 환상이 깨지는 만큼 우리의 사랑도 변형된다. 그것은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하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복잡한 사랑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한 친구를 우리가 오랫동안 깊이 존경해 왔다고 하자. 그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인격으로 비춰왔고 우리는 그를 본받고 싶어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우연히 그가 과거에 매우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그가 깊이 후회하고 있는 일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은 일이며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그를 존경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가 그 실수를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보는 시선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완벽한 인격으로 보지 않게 되고 그를 만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 과거의 일이 떠오른다. 우리의 존경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존경의 색깔이 달라진 것이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를 비밀을 알기 전과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이미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우리의 시선, 이 모든 것에 그 변화가 미묘하게 스며들어 있다. 그리고 그는 그 미묘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인간은 매우 섬세한 존재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시선에 미묘한 변화를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된 자와 비밀의 당사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격이 생기게 된다. 두 사람 모두 그 간격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가장 슬픈 진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그는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종종 그와 멀어지는 시작이 된다고 보았다.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에 대한 환상을 잃게 되며 환상을 잃은 만큼 우리는 그를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된다. 비밀이라는 것은 이 과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그 순간 우리와 그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지만 동시에 그 새로운 차원이 우리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비밀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방식은 권력의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비밀을 가진 자와 그 비밀을 아는 자 사이에는 미묘한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 비밀을 아는 자는 비밀을 가진 자에 대해 일종의 우위에 서게 된다. 왜냐하면 비밀을 아는 자는 언제든 그 비밀을 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그 가능성을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해도 그 가능성 자체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역학을 만든다. 비밀을 가진 자는 비밀을 아는 자 앞에서 어딘가 모르게 약해지고 비밀을 아는 자는 비밀을 가진 자 앞에서 어딘가 모르게 강해진다. 이런 권력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비밀을 가진 자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평생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사람의 기분이나 태도 변화에 민감해진다. 비밀을 아는 자는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려 끊임없이 자신을 단속해야 한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을 공유하기 전에 자연스러움을 잃게 되고 보이지 않는 긴장이 늘 흐르게 된다. 이 긴장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두 사람의 모든 만남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밀이 매우 무거운 것일 때 이 권력 관계는 더욱 뚜렷해진다. 누군가의 외도, 누군가의 범죄,
누군가의 깊은 가족사. 이런 종류의 비밀을 아는 자는 비밀을 가진 자의 인생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그가 그 비밀을 발설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비밀의 주인의 인생은 무너질 수 있다. 비밀의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비밀을 아는 자에 대해 늘 조심스러워진다. 그는 그 사람을 절대 화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해서도 안 되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깨뜨려서도 안 된다. 이것은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인질 관계가 된다. 쇼펜하우어가 인간 관계의 권력에 대해 말한 부분이 있다. 그는 진정한 친구 관계는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우위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친구 관계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관계로 변질된다. 비밀이 만들어내는 권력 관계는 친구 관계를 이런 다른 형태로 변질시킨다. 두 사람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더 이상 동등한 친구가 아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손에 쥐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약점을 손에 쥔 사람의 호의에 의지하고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비밀은 관계의 자연스러움을 빼앗아간다. 비밀을 알기 전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 자연스럽고 편안했다면 비밀을 알게 된 후에는 그 만남에 보이지 않는 신경 쓸 것들이 생긴다. 비밀과 관련된 화제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비밀의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야 하며 자신의 표정과 반응을 평소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작은 신경 쓸 것들이 두 사람의 만남을 피로하게 만든다. 만남이 끝난 후에 우리는 묘한 피로감을 느낀다.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한 후에 분장실에 돌아온 배우처럼 우리는 진이 빠진다. 그리고 다음 만남이 다가올 때마다 약간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부담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점점 그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미루게 만든다. 약속을 잡으려 하다가 다른 일이 생겨서 미루고 그 미룸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한 달, 두 달이 지나간다. 우리는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게 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히 비밀의 무게에 있다. 우리의 무의식은 그 무게를 피하기 위해 만남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비밀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변화는 우리가 그 사람의 다른 모습들을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외에도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우리가 알게 된 그 비밀이 그가 가진 유일한 비밀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가 우리에게 털어놓지 않은 다른 비밀들이 있을지 모르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과 다를지 모른다. 이런 의심이 한번 자리 잡으면 우리는 그를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우리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 어떤 의도나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 분석이 우리와 그 사이를 더욱 멀게 만든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 말한 깊은 통찰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결코 다른 인간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 살아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된다. 비밀이라는 사건은 이 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그렇게 가깝다고 여겼던 친구가 우리가 전혀 모르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의 깊이와 인간관계의 한계를 동시에 가르쳐준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완전히 안다고 자신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깨달음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외롭게 만든다. 우리는 평생 가까이 지내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종류의 의심을 품게 되고 그 의심이 우리를 진정한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누구와도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없고 누구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비밀 하나가 우리의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순수한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 변화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또 한 가지 비밀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그 신뢰에 보답하고 싶어하고 그를 보호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더 많은 배려를 하게 된다. 이것은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그의 인생에 묶어두는 일이다. 우리는 점점 그를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게 되고 그 희생이 누적되면 우리는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동정심에 대해 말한 부분이 있다. 그는 동정심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감정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동정심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함부로 떠안게 만든다. 우리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 그것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 도움이 우리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거절하기 어려워한다. 비밀의 경우에는 이 동정심이 더욱 강하게 작동한다.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싶어하고 그를 위해 우리 자신의 평온을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희생은 결국 우리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그를 위해 너무 많이 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그가 그 희생을 충분히 알아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서운하게 만들며 우리의 인생이 그의 인생에 너무 많이 묶여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우리와 그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든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그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진다. 이런 모순된 감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무거워져 간다. 또 비밀이 발설되었을 때의 파괴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평생 잘 지켜왔다고 생각한 비밀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새어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 술자리에서 무심코 한 말이, 일기에 적어놓았던 글이, 누군가가 우리의 표정을 읽어낸 한순간이 그 비밀이 새어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새어나가는 순간 비밀의 주인과 우리의 관계는 끝난다. 그가 우리를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이 가능성 자체가 우리를 평생 긴장하게 만든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입을 단속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신경을 써야 하며 우리가 적어놓은 글이나 우리가 한 말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끊임없는 자기 검열이 우리의 영혼을 마모시키고 우리의 인간관계 전반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늘 무언가를 의식하게 되고 그 의식이 우리의 자유로움을 빼앗아간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통찰이 여기에 적용된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구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라고 보았다. 비밀을 짊어진 자는 외부적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의 마음은 늘 그 비밀에 묶여 있고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을지 늘 걱정하며 그 비밀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감옥이다. 우리는 그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그 감옥의 벽을 다른 누구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 비밀이 새어나갔을 때의 파괴력은 단지 두 사람의 관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밀의 주인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고 그 비밀의 영향을 받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친구의 외도가 발설되면 그 친구의 결혼이 깨질 수 있고 그 결혼의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친구의 직장 생활도 흔들릴 수 있다. 이 모든 파괴의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고 우리는 그 무게를 평생 지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밀을 짊어진 자는 늘 이 파괴의 가능성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이런 두려움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밀해지면 그 사람도 우리에게 비밀을 털어놓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거리를 두게 된다. 우리는 이미 짊어진 비밀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워서 더 이상의 비밀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망설이고 새로운 사람과
깊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이런 회피는 우리의 인생을 점점 좁고 외롭게 만든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운명에 대해 말한 깊은 통찰이 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고 보았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모양을 결정한다. 비밀이라는 사건은 우리의 관계 맺기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의 모양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더 이상 비밀을 알기 전에 인생이 아니다. 비밀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비밀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깊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더 깊이 알게 되며 우리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더 정직하게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더 신중한 사람이 되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며 더 진지한 사람이 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성숙이고 그 성숙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지혜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 성숙의 대가는 무겁다. 우리는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고 그 무게가 우리를 결코 가볍게 두지 않는다. 비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마지막 차원은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가 비밀을 짊어지면서 배운 모든 것, 그 무게를 견디면서 형성된 우리의 새로운 자아,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우리는 모든 새로운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고 그 거리가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외롭게 만든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변화에 대해 말한 부분이 있다. 그는 우리가 한번 변하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그 경험들이 우리의 새로운 자아를 만든다. 비밀을 짊어진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는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에 걸쳐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비밀을 알기 전에 우리로 결코 돌아갈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비밀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의 관계 맺기 방식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그 변화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변화는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모든 만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이다. 우리는 이 변화를 한탄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한탄하는 사람은 평생 비밀을 알게 된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지혜와 깊이를 발견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후자의 태도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우리의 새로운 자아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물론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 무게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비밀이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변화 속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비밀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우리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받아들임이고 이것이 비밀이라는 인생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자리이다. 또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미래의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비밀을 받아들이는데 더 신중해질 것이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를 미리 인식하고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가볍게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받아들인 후에도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늘 의식할 것이다. 이런 의식적인 태도가 우리를 새로운 무게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무게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짊어지는 무게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인간관계의 진실은 결코 따뜻하지 않다. 그러나 그 차가운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지혜로 이끌어준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환상을 버리고 그것의 실제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무거워지고 알게 될수록 변화하며 그 모든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게 되고 그래서 더 적은 실망과 더 많은 평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모든 무게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알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추구한 거리의 지혜와 고독의 가치 그리고 자기 충족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그곳에 있다. 우리는 비밀의 무게를 알게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무게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것이다. 비밀이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동시에 지혜를 준다. 우리는 그 슬픔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우리를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준다. 변화는 인간관계의 본질이고 우리는 그 본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비밀을 짊어진 자가 도달해야 할 또 하나의 깊은 깨달음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자리에 도달했다. 비밀의 무게를 알게 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모든 비밀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고 이미 짊어진 비밀을 내려놓을 수도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거리의 지혜이고 알지 않을 권리이며 자기 충족의 삶이다. 쇼펜하우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인생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적절한 거리의 발견이었다. 그가 든 고슴도치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보자.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워진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서로를 찌르지도 않고 얼지도 않을 적절한 거리를 발견한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외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이 바로 비밀의 짐을 떠안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발견해야 한다. 이 적절한 거리는 무관심이나 차가움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랑의 한 형태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도록 부추기지 않으며 우리도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떠넘기지 않는다. 이런 거리두기가 두 사람 모두를 가볍게 만들고 그 가벼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한다. 무거운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두 사람 모두 어느 순간 그 무게에 지치게 되고 결국 어느 한쪽이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벼운 관계는 부담 없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그 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그 자유로움이 그들의 만남을 즐겁게 한다. 알지 않을 권리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좋은 일처럼 여겨진다. 친구의 사정을 잘 알아야 진정한 친구이고 가족의 모든 것을 알아야 진정한 가족이며 연인의 모든 것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것이고 모든 것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모두 얹어놓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일이다. 쇼펜하우어가 알지 않음의 가치에 대해 말한 것이 있다. 그는 어떤 종류의 무지는 무지가 아니라 지혜라고 보았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알지 않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우리의 평온을 깨트릴 진실을 굳이 추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깊은 지혜의 표현이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알게 되고 그 알미 우리에게 평생의 부담을 안겨준다. 만약 우리가 그 호기심을 자제할 줄 알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가벼웠을 것이다. 알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누군가가 비밀을 털어놓으려 할 때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친구가 우리에게 다가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그를 멈출 수 있다. 매정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한계를 알릴 수 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그 이야기는 더 적합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또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런 거절이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친구의 신뢰를 거절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우리가 차가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차가운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친구 모두를 보호하는 행동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밀을 받아들였다가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면 우리도 친구도 모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는 그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무게에 지쳐 친구와의 관계 자체를 끊어버릴 수도 있으며 그 비밀과 관련된 다른 문제에 잘못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결과는 우리가 처음부터 그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의 한계를 알리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일이다. 친구는 그 비밀을 더 적합한 사람에게 가져갈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 물론 모든 비밀을 거절할 수는 없다. 어떤 비밀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줄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정말로 우리가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정직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려한 후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 가볍게 받아들였다가 무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다시 내려놓을 수는 없다. 쇼펜하워가 인간의 책임에 대해 말한 부분이 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세라고 보았다. 우리가 어떤 비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에 따르는 모든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도 없다. 이런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우리를 진정한 성숙으로 이끈다. 그리고 이런 책임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선택에 신중해진다. 우리는 가볍게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기 전에 충분히 생각한다. 우리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밀의 무게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만 우리 자신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무게가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비밀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짐을 그 사람에게 옮겨놓는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의 짐을 받아들이고 평생 그것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공평한 일인가? 우리는 그에게 그런 짐을 떠넘길 권리가 있는가? 쇼펜하워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강조한 부분이 있다. 그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짐을 가능한 한 자기 안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갈등과 자신의 비밀을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서 해결하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떠넘기지 않는다. 물론 인간이기에 어떤 짐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신중하게 적합한 사람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소한 일까지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마음이 풀리는 사람, 자신의 모든 감정을 누군가와 공유해야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게를 떠넘기는 사람이다. 진정한 어른은 자기 충족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충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 충족의 삶을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즐기며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자기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짐을 떠넘기지 않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짐도 함부로 떠안지 않는다. 그는 가벼운 인생을 살고 그 가벼움이 그의 인생에 자유를 가져다 준다. 쇼펜하우어가 자기 충족의 가치에 대해 말한 가장 깊은 통찰이 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외부의 사건에 우리의 행복을 걸어두면 우리는 결코 안정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늘 변하고 외부의 사건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내면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안정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자기 충족의 삶이란 바로 이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는 삶이고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행복의 형태이다. 이런 자기 충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독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독이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았다. 그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풍요로움이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만날 수 있고 우리 자신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비밀을 짊어진 자에게 이 고독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그 비밀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깊은 평온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자연 속에서 산책할 수 있고 조용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 또한 고독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준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으며 그저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즐길 수 있다. 이런 만남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만남이고 두 사람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만남이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한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 하고 그 욕구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진실 가운데 하나는 진정한 사랑이 자기 충족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울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하고 그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의존이고 그 의존이 결국 두 사람을 모두 무겁게 만든다.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기 충족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비밀의 무게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 무게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도 우리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처리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일기에, 우리의 명상에, 우리의 산책에 그 무게를 풀어놓고 우리 자신의 깊은 곳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처리 방식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지속적인 평온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위로에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해에 매달리지 않고도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평온도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우리의 책임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평온을 보장해 줄 수도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그 만들어 나감 속에서 우리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비밀의 무게를 알게 된 자는 이런 자기 책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짊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하려 했던 것일지 모른다. 우리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했고, 그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싶어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무겁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다지 가볍게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만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평온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평온해지고,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밀이라는 짐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짐을 우리의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그 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거워졌다고 한탄하지 않고, 그 짐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사람이 되었다고 받아들인다. 그 짐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에게 자기 충족의 가치를 알려주었으며, 우리에게 고독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이런 모든 것이 비밀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런 깊은 받아들임이다. 그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권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벼운 일이든 무거운 일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는 그것을 한탄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임 속에서 그것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비밀을 짊어진 자가 도달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받아들임의 자리이다. 우리는 그 짐과 함께 살아가고, 그 짐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깨달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게 전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비밀에 너무 깊이 개입하려 할 때 그에게 우리의 경험을 들려줄 수 있고, 누군가가 자신의 짐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할 때 그에게 자기 충족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그 나눔이 그들의 인생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비밀을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밀을 통해 배운 지혜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혜의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비밀, 다른 사람의 무게에 끌려다녔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으며, 우리만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생의 가벼움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인생이 본래 무거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무거움에 짓눌릴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무거운 인생 속에서도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비결은 우리가 짊어진 무게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짓눌리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무게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비밀에 관한 우리의 모든 사유를 정리해보자. 비밀을 안다는 것은 평생 짊어질 무게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외로움을 가져다주고, 침묵의 대가를 청구하며 우리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더 깊은 인간이 될 수 있고,
더 지혜로운 인간이 될 수 있으며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인생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이고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평생에 걸쳐 전하고자 한 통찰이다. 타인의 비밀을 아는 것은 분명히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단순한 인간에서 깊은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시련이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한탄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그것과 함께 걸어가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가벼이 만들자. 이것이 비밀의 무게를 알게 된 자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비밀을 짊어진 자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도 하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비밀을 떠넘길 수 있고 그 누군가의 인생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가능한 한 우리 자신 안에서 처리하고 정말로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적합한 사람을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떠넘길 무게에 대해 미안해해야 하고 그 무게를 가능한 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다른 인간들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예의이고 책임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머리의 지혜를 잊지 말고 알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며 자기 충족의 삶을 추구하고 고독의 가치를 알아보면서 우리는 가벼우면서도 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비밀의 무게를 알게 된 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모습이다. 타인의 비밀을 아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길의 끝에는 평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무겁지만 가볍게 걸어갈 수 있고 외롭지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이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진실이다.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지기를,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비밀의 무게 속에서도 우리만의 평온을 찾아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